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180년 역사의 농기계 거인 바로 존 디어를 심층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기업이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2022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곡물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 예측조차 힘든 무역 관세는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갉아먹고 있죠. 모두가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말하는 위기 속에서 존 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트랙터 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존 디어 CEO의 이 한마디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앞으로 힘들 것 같다는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의 위기를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딱 규정하고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선언이 과연 허언일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존 디어를 뒤흔드는 이 폭풍의 정체가 뭔지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쇳덩어리 비즈니스에서 지능, 즉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2026년의 암울한 전망과 그럼에도 회사가 꿈꾸는 장기적인 비전, 이 둘 사이의 충돌을 분석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열쇠인 자율주행의 미래가 과연 존 디어를 구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존 디어라는 이 거대한 트랙터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폭풍. 그 거시 경제의 역풍은 과연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역풍,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락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존 디어의 핵심 고객은 농부들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피땀 흘려 키운 옥수수 가격이 2022년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47%나 폭락했습니다. 당연히 농가 소득이 크게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 당장 수억 원이나 하는 새 트랙터나 콤바인을 선뜻 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2026년 한 해에만 관세 때문에 내야 할 비용이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불과 1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이렇게 안에서는 고객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밖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존 디어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하지만 존 디어는 이 외부 충격에 그냥 맞고만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쇳덩어리를 팔던 회사에서 지능, 즉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로의 변신입니다. 이 변화의 심장에는 정밀 농업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트랙터라는 하드웨어만 팔았다면 이제는 그 트랙터가 일하면서 모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주는 솔루션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자체를 이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산업으로 보겠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1단계, 그냥 트랙터를 팔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단계로 JD링크라는 장치로 이 기계를 인터넷에 연결해요. 그럼 3단계, 이 기계가 일하면서 얻은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걸 분석해서 농부에게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더 늘어요. 같은 아주 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단계, 이 정보를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우리가 아는 사스 형태로 파는 거예요. 매달 돈을 받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전에 존 디어가 그냥 아이폰이라는 기계만 파는 회사였다면 지금의 존 디어는 아이폰도 팔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앱스토어도 운영하고 또 매달 구독료를 받는 아이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비즈니스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림은 정말 멋진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입니다. 이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눈앞의 현실은 쾌나 춥습니다. 회사가 직접 내놓은 단기 전망을 보면 이게 확 느껴지실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시작할 때의 이익이고 오른쪽이 최종 이익입니다. 확 줄어들었죠? 중간에 있는 이 회색 막대들이 다 이익을 깎아먹은 요인들입니다. 생산 비용도 늘고 연구개발비도 쓰고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작년 한 해가 정말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더 뼈아픈 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 부문은 좀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정작 존디어의 핵심이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생산 및 정밀농업 부문 매출이 5에서 10%나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엔진에 힘을 못 쓰는 거죠. 심지어 북미 같은 핵심 시장에서는 최대 15에서 2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힘든데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이 냉혹한 현실과 야심찬 미래,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2026년 실적 전망 암울합니다. 매출은 줄고 농부들은 지갑을 닫고 있죠. 이걸 보면 당장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2030년까지 매년 10%씩 성장하겠다는 목표, 사스 같은 고수익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의 폭풍우를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를 맞으면서 저 너머의 무지개를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마주한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격차, 이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희망 사이의 간극을 존 디어는 대체 무엇으로 메우려는 걸까요? 그들이 내놓은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있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2022년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처음 공개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실제 현장에서 60만 시간이 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전에 샀던 구형 트랙터에도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자율주행이 되는 키트까지 내놓는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CN 스프레이는 AI 카메라가 잡초만 딱 골라서 제초제를 뿌려주고요. 익섹트샷은 씨앗을 심을 때 필요한 만큼의 비료만 정확하게 쏴줘서 비료값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돈을 아껴주니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바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트랙터가 안 팔리는 그런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기술 구독료를 받는 회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존 디어는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이 지금은 쇳덩이가 아닌 코딩과 데이터로 농업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산업 거인의 변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트랙터를 만들던 그 손으로 써내려가는 코드가 이 지긋지긋한 경기 사이클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더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